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팟입니다. 제가 한 3달여간 공부방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게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할 때 타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신다는 건데요. 굉장히 원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은 트레이딩 한다는 것, 그러니까 주식을 트레이딩 한다는 것, 이것은 매수와 매도 두 가지의 행위가 사실 전부거든요. 그 중에서 매수는 뭐예요? 50% 즉 절반에 해당하죠. 나머지 절반은 매도. 그쵸? 이 매수와 매도가 절반씩 50%씩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제가 쓰던 컴퓨터를 보다가 우연하게 제가 트레이딩 초창기에 써둔 메모를 봤어요. 메모를 봤는데 거기에는 트레이딩 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하면 할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들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저희는 10년, 20년 혹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쵸? 시장에서 꾸준하게 살아남으려면 그에 필요한 기본 소양들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대충 이런 거였어요. 뭐 1번 내동매매 하지 마라. 내동매매 하지 마라. 너무 당연한 거죠. 아무리 급해도 매수 전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의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으면 매수를 해라. 뭐 이런 거. 뭐 두 번째는 뭐 단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봉. 일봉이다. 단기 매매에서는. 뭐 이런 식의 메모였는데 지금 봐도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적어두고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영상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답을 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돌아 기본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아서 어, 그렇지 아마 아실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 관점을 조금 섞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시게 그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꼭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뒤에 스스로 10분이라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레벨업을 향한 경험치는 충분히 쌓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한 개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파트 1, 파트 2 정도로 제가 나눠서 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파트 1. 자, 파트 1이에요, 오늘은. 파트 1. 매매의 관점. 자, 파트 1. 매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뭐 월봉 혹은 주봉을 보면 어때요? 우리들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지점이 있고, 뭐 중장기적인 투자, 즉 기업 가치, 성장성 등을 보고 투자를 위해 접근해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쉽게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 차트고 이 검정색 선은 241선, 1년 선이에요. 1년 장기 이평선. 제가 다른 원래 제 차트 여러분들 자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건 본질, 이 가격과 거래량 이게 가장 사실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1년 장기 이평선 하나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위해서 이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지웠어요. 일단 그래서 보시긴 좀 편할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대장, 그쵸? 산업을 이끌어가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삼성전자 차트예요. 우리가 만약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면 사실 삼성전자 같이 거대한 시총 1위, 그쵸? 거대한 우량주들은 등락이 크지가 않아요. 지금 이 등락들이 보면 하루에 볼게요. 하루에 뭐 커봐야 2%,
1%뭐 이렇습니다. 2%뭐 3% 1%뭐 이런 식으로 등락이 크지가 않아요. 트레이딩의 관점은 여러분 자 보세요. 정말 큰 금액을 운용하지 않는 이상 단기 매매와는 이런 종목들은 크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도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시세의 발산 과정이나 박스권 뭐 하단 매매 등 뭐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 삼성전자 예시를 든다면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요. 너무 투자할 돈이 많아서 막 억 단위, 몇 억 단위로 계속 굴려야 되기 때문에 소형주들에서는 이 호가를 계속 막 여러 호가를 동시에 물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호가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대형주에서 논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잡아서 상단에서 파는 이러한 식의 매매라든지 혹은 시세를 이렇게 발산하는 과정에서 주는 큰 양봉들, 그죠? 이러한 관점, 이러한 양봉들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을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효율적인, 좋은이라기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고, 트레이딩의 관점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최대한 적으면서 기간 대비, 그죠? 기간 대비의 등락폭이 굉장히 큰 그런 게 있어서 먹을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를 위해 조금은 높은 자리지만 등락이 큰 자리에서 자주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걸 구분 못하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 자리에서 단기 매매하고 단기 매매 자리에서 물려서 강제로 장기 투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절대 부자가 된다 하기는커녕 쪽박차기 십상이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단기적인 관점은 제가 2편에서 파트 2, 그죠? 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흔히들 장기 투자라고 하죠. 그러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요? 말로는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대략 한 10년 정도 전에도 계속해서 잘 나가던 삼성전자와 KT라는 종목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볼게요. 삼성전자 1차트입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요 정도. 이때부터 여기 201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디서 샀어도 지금 현재는 수익권이에요. 그죠? 어디서 샀어도. 그런데 KT 10년 전에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KT도 우량주였거든요. 볼게요. 자, 2010년 대략 이쯤이었어요. 이쯤. 자, 여기서 아무 때나 산다고 지금 현재 수익인가요? 아니에요. 하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최근에 직전 고점들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현재 10년 전부터 계속 아무리 저점에서 사모았다 하더라도 지금 뭐 수익일 리가 없죠. 여기서부터 계속 샀으니까 평단이. 그쵸?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무작정 모은다 라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물론 좀 극단적인 차트를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 기업이 분명한 미래 가치가 있고 망하지 않을 회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환상적인 기업이라도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이제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좀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종목의 펀더멘탈 분석부터 뭐 재무제표, 미래가치, 창출 가능성, 뭐 여러 산업 리포트 등등 신중하게 오랜 시간 공들이시면 충분히 누구나 찾으실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찾으시면 누구나 찾을 수 있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삼성전자가 있지 않아요. 그쵸? 삼성전자 뭐 보시면 이렇게 쉬운 삼성전자 같은 답이 바로 앞에도 있고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도 차트 보시면 자 볼게요. 자 간단하게 먼저 카카오 차트예요. 카카오 차트입니다. 자 어때요? 카카오 차트 10년 전 대략 한 이 정도 쯤이라고 예를 들어 한다면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해 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차트였던 거죠. 자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네이버 볼까요? 자 아이고
이거 네이버가 아니네. 잠시만요. 자, 네이버 차트 봅시다. 자, 네이버 차트 어때요?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디서 샀어도 사실은 지금은 수익일 거예요. 그쵸? 셀트리온 많이들 투자하시니까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 역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그쵸? 그래서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보편적인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러한 종목들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2단계예요. 1단계는 이러한 종목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는 그럼 어떻게 모아갈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이 종목이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모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왜요? 왜? 자, 역시 가장 흔한 삼성전자 예시로 제가 들어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 좀 작게 또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삼성전자 차트예요. 그리고 이 까만 선은 1년선이에요. 1년선. 자, 보시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뭐 종목을 찾았으면 이거 어차피 올라갈 거면 그냥 매달 모아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접근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작년 말부터 이제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막 랠리를 했어요. 막 랠리를 하는데 그때 장기 투자라고 돈을 그냥 넣는 행위,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입에 오르락 내리고 막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하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목돈을 넣어서 어차피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이러한 행위,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오를 거니까 좀 떨어져도 계속 넣어둔다, 존버식의 접근에 사실 가깝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매수한 사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쵸? B라는 사람은 어차피 올라가니까 이렇게 좀 올라갈 때 한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다 칩시다. 여기서. 혹은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만 이렇게 샀다라고 쳐요. 그냥 어차피 이 종목은 오를 거다라고, 어차피 모아갈 거니까 그냥 아무 데서 사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고점에서만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그냥 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쉬운 계산법인데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한다면 수익률이 363%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그쵸? 근데 만약에 고점대에서 모은 사람들이 여기라고 하면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여기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210%. 여기서 잡은 사람은 363%고 여기서 잡은 사람은 210%예요.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죠. 210%와 363%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지우고 일단, 그러면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버식의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 행위, 어차피 이 종목은 잘 골랐어. 일단 종목은 잘 골랐는데 삼성전자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을 할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이 끝났고 이 종목에 이제 투자할 거라고 했으면 아무 데나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투자할 시점, 이 투자를 들어가야 할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계속 아무 데서나 사는 거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역시 기준이 중요하고 그 순간순간의 증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많이들 쓰이는 세 가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지만 장기 이평선. 제가 지금 이렇게 1년선 까만 선을 그어놓은 게 1년선이에요. 1년선. 요게 1년선입니다. 1년선. 1년 이동평균선이고, 이 종목이 오를 거라는 걸 알면 나는 이 1년선 아래에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담아가겠다. 이럴 때 예시를 든 거예요. 이럴 땐 물량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씩 넣겠다. 1년선 아래에 올 때만 어떤 기준을 두고 그때마다 비중을 담는 그런 모습.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 1년선을 기준으로 두고 계속 위아래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아래에 올 때만 나는 담겠다. 예를 든 겁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기업의 단순한 악재가
판을 치고 막 모두 막 매도세가 나오는, 그쵸? 얘는 분명히 잘 올라가는데 여기서 막 기업 악재가 나오면서 막 하락을 해요. 이렇게 주가가. 혹은 이때 막 랠리를 시작했죠. 그럼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투매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악재가. 이 악재에는 여러분들 예시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시를 들면 막 많이 올라서 가고 있는데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뭐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이 대만에 좀 뺏기고, 뭐 등등 이러한 작은 악재들이 주가가, 이런 작은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기대 이하,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라고 해야겠죠. 기대 이상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대했던 하락폭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큰 하락의 폭을 보여주는 경우, 이런 경우마다 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마다 종목을 비중을 담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다시피 하는 걸 보여줄 때,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방법이고, 왜냐면 어차피 그쵸? 이러한 작은 악재들로 주가가 굉장히 기대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땐 박앤세일이란 말이에요. 싸게 담을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들은 언젠가 해소가 될 거고, 해소가 되면 얘가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결국 이 기업의 가치를 따라 주가는 찾아갈 거고,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우상향할 테니까. 그쵸? 자, 세 번째,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려서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조금씩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상향이란 고점을 높여가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우상향 차트가 보여줘야 되는데,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막 한 이틀 하한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이 막 무너지고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때 조금씩 담아가는 거예요. 즉 주식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격언이 있죠. 공포에 사서 뭐 환희에 팔아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사고, 막 모든 사람들이 환희에 공포에 사고, 공포가 이때겠죠. 이때 잘 가다가 갑자기 이평선 다 깨고, 이때 이럴 때가 공포일 텐데, 이럴 때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이런 공포장이 왔을 때 지금 차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때요. 이때 주가가 잘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트 다 깨고 이렇게 완전히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때 코로나 관련이죠. 그래서 이때 사서 사람들이 다 막 10만 전자 간다 하면서 환희할 때 이때 팔아라는 거예요. 10만 전자라는 건 어떤 그런 라운드 피겨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10만 전자 가지 못하고 결국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나는 충분히 이 종목이,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내 스스로 가치 판단, 밸류에이션 판단이 끝났을 경우, 이 종목은 어떤 섹터적인 흐름,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미래에는 전기차, 뭐 2차전지 중요할 거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 이후에 산업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이렇게 심도 깊은 리서치가 다 끝나고 스스로 이런 충분한 시간 속에서 가치 판단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 종목은 된다 라고 봤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렇게 뭔가 어떤 악재나 이런 기술적 분석을 다 무시하고 하락하는 경우, 그럴 때 잡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말씀드렸죠. 1번 어떤 기준, 뭐 장기 이평선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한다. 조금씩. 2번 어떤 악재들이, 작은 자잘한 악재들, 그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뭐 감옥 가고, 뭐 반도체 점유율이 조금 뺏기고,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자잘한 것들, 뭐 정치권에서 갑자기 말이 나와서 조금 빠진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땐 싸게 담을 박앤세일 기회다. 그럴 때 담고, 3번은 갑자기 기술적 분석이 다 무너지고 막 글로벌 정시 무너진다 해서 갑자기 다 무너지고, 이런 기술적 분석이 이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트가 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조금씩 담는 방법.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밖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러한 방법들도 있다라는 걸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다만 제가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고민해 보실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 매매의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꼭 반드시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 혹은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 기업이 우량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탄탄하게 성장할 기업이라면 크게 하락하거나 기존의 기업 가치보다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매우 싸다고 판단이 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게 좋고, 소형주, 뭐 흔히들 말하는 잡주, 그런 종목들은 상승의 흐름을 타려는 모습을 보일 때, 아예 주가가 횡보하면서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끼가 보일 때 잡는 것이 좋고,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미 큰 등락폭을 잘 보여주는 종목에 접근을 해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맞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입니다. 아무쪼록 다들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 제작되었길 희망하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과거에 제가 정답을 이미 다 메모에 적어두고도 한참을 돌아왔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내용 꼭 반드시 스스로 저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파트 2에서는 트레이딩, 그쵸? 뭐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 파트 2에서는 트레이딩, 즉 매매의 타점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매매의 타점에 대한 영상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한 주 시장, 그죠? 내일도 모레도 시장에서 살아남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